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3강 지적측량 대상인 그 토지 이동의 축척 변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축척을 변경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근데 이때의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대상이 아니고 지적도만 대상이 됩니다. 자, 축척 변경의 주체. 누가 축척 변경을 하냐? 바로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돼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도에 있는 토지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적도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3분의 2 이상이 해당이 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해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지적도가 축척이 작은, 소축척이라고 예전에 표현했는데, 작은 축척인 지적도를 어떻게 한다?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큰 축척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변경. 그래서 축척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변경됐다 해서 축척 변경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이유는 지적도가 워낙 복잡했을 때, 토지 이동이 워낙 빈번해갖고 지적도가 복잡해서 그 복잡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 지적도는 첫 번째 도면의 정밀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한 지적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도면의 통일성입니다. 지적도가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동이나 리겠죠. 하나의 주변 부여지역 안에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2개 이상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는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제 단계로서, 전제 조건으로서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떤 요건이 있냐면, 첫 번째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축척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이걸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첫 번째, 반드시 요거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두 번째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어요. 자, 축척하기 위해서는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둬야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되고, 아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두 번째는 의결, 세 번째는 이러한 걸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자, 시도지사 또는 비자치구인 경우에는 대도시시장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이렇게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이후에 축척변경 절차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건인데,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거, 축척변경위원회는 무엇인가? 축척변경위원회, 요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고, 자, 요건 분명히 제가 1번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건 동글뱅이 해놓고 2번, 3번은 동글뱅이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2번하고 3번은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받는 경우도. 1번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 자, 1번을 일단 받은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A 토지하고 B 토지를 합병하려고 그러는데 축척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의 의결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딱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축척 변경을 해야 되는 게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일부를 안 해도 요것도 역시 축척 변경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 사업을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시도시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물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2번, 3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늘 받지만 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척을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600분의 1로 한다든가 500분의 1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 내에 두는 기관입니다. 축척변경과 관련해서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안건에 대해서 축척변경에는 심의 또는 의결을 하는데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5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에 위원들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2분의 1이다. 10명이라면 5명 이상은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5명에서 10명은 그 위원장 포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그냥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이 토지 소유자가, 근데 조건이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안 돼. 워낙 넓은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축척 변경을 하면 이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5명 전원을 축척 변경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자,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임명을 한다고 그랬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들 수는 5명에서 10명 이내. 그리고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3명이라면 무조건 3명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3명이고 3명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자, 토지 소유자 3명.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는 얘기는 전체 인원이 6명 이내에 된다니까 5명 이상이어야 되고 5명이나 6명만이 축척변경위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원을 제한을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축척변경위원회도 꾸려지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없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이 뭐냐면 축척변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지번별 제곱미터당 청산 금액을 여기서 결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관련된 이의 신청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심의 의결을 하고요.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척변경을 할 때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축척변경이 진행이 되면서 축척변경위원들도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척변경위원회를 하려면 사전 단계로서 일단 승인 신청을 해야죠. 동의도 받고 추천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대도시시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당연히 승인 신청할 때 승인 신청서 플러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도 첨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인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그게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인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축척 변경을 하면, 자, 축척 변경이 이제 구체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축척 변경 허락을 받았어요. 자, 승인 허락을 받고 누가 한다? 주체는 항상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축척 변경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축척 변경을 시행 공고합니다. 축척 변경을 한다고 시행한다고 공고하는 거예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입니다. 이게 바로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며칠 이상, 즉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았을 때, 대도시시장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체 없이, 자, 승인을 받은 지체 없이 20일 이상을 공고해야 됩니다. 딱 20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20일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행 공고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자,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하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해당 축척 변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뭐 임차인이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토지 소유자 등은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축척을 변경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땅에 경계를 표시해야 되겠죠. 경계점. 자, 토지 소유자 등이 할 일이 뭐냐? 경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경계 표시 의무. 경계 표시. 자, 토지 소유자 등은 경계 표시를 설치를 해야 돼요. 뭐 담이 있다면은 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 담이 경계 표시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임야라든가 벌판이라면 이웃 토지하고 내 토지 구분을 짓기 위해서 표식을 해야 됩니다. 주로 말뚝 같은 거 맞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하고, 이 경계 표시를 위해서는 지적 측량도 하기는 해요. 그 지적 측량은 허용이 됩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자, 세 번, 이거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자, 세 번째는, 자, 축척 변경 시행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시행 공고일부터 시행하는 만큼은 어차피 축척이 변경돼서 지적도에 축척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새로 지적을 측량을 해서 내용을 완비한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는 지적 정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축척 변경이 끝나야만 그 해당 지역에 지적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은 뭘 할 수 없다? 지적, 공부, 정리 같은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리를 못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정지한다라고 합니다. 왜? 정지. 이 축척 변경이 끝나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해. 자, 그러다 보니까 지적 공부 정리도 못하고 경계 복원 측량 같은 것도 못합니다. 다만 요 경계 표시를 위한, 이 경계 표시를 위한 경계 복원 측량은 제외한다. 즉 경계 표시를 위한 경계 복원 측량, 그거는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왜?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네 번째는 축척 변경을 했어요. 자, 축척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축척 변경한 결과가 나오면 그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그 지적 측량, 축척 변경을 위해서 뭐 한다?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표시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 자, 요건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전제 조건? 지적 측량을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항상. 자, 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시행 지역 안에 있는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입니다. 이거를 다 새로 결정해야 됩니다. 토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이 주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 왜? 다 변동이 오니까. 특히 토지 축척 변경을 하는데, 축척 변경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500분의 1의 축척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다 이 좌표에 의해서 새로 다 결정을 해야 돼. 변검이 오차범위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다 좌표로 합니다. 그 지역만큼은. 그래서 새로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이에요. 다만 지번, 지목, 경계나 좌표는 아니고 지번, 지목, 경계 요건 그대로 놔두고 면적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만. 측량을 해서 측량해보니까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냅두고 허용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이 면적만 바꿔줍니다. 자, 이 면적만, 오로지 면적만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이 면적만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두 가지냐면 바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그 경우만
면적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 경우만.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 축척이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라든가 도시계획 구역 그 선 안에서 사업 시행하지 않는 지역 그거만 면적만 한 뿐이지 나머지 축척 변경을 할 때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쳤을 때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렇게 결정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공고하기 전까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뭘 해야 되냐면 축척을 변경하는 지역. 자, 축척 변경을 하는 겁니다. 축척 변경하는 지역의 이 각 지번별로 하나하나씩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 표시사항도 다 결정해야 되고 조사한 서류, 조서라고 그래. 조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 지번별 소유자가 이 조서를 보고 만들 때 틀리는지, 내 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축척 변경위원회 이 조서에 의해서 땅이 넓어지는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받고 땅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번별은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청산이에요. 청산. 왜? 축척 변경을 해서 땅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거든. 즉 뭐냐면 땅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변경 전의 면적, 변경 후의 면적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청산이란 바로 뭐냐면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거에 대한 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청산. 자, 그런데 청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있는 그 소유자들이 전원이 땅이 늙어 주는 거는 어차피 애초에 측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경계 안에 있는 땅은 내 땅인 게 변함이 없으니까 경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면적이 늘든 줄든 청산하지 않기로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그래서 그 소리를 냈을 때는 청산 안 합니다. 그때는. 왜? 다 청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필지별 증감 허용 범위 이내에 있을 때 즉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한 후에 이 각 지번별로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을 안 합니다. 허용 범위 이내니까. 그러나 그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허용 범위 이내다 하더라도 우리는 청산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청산을 또 합니다. 그때는. 자,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는데 그 청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그 청산금의 금액입니다. 자, 이 제곱미터당 금액. 그러면 축척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면적 또는 감소한 면적을 곱해주면 이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 더 낼 것 또는 받아야 될 것. 자, 이 제곱미터 청산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이 제곱미터당 청산 금액을 결정을 할 때 지적소관청이 미리 조사를 해야 돼요. 미리 조사를 해서 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다. 자, 축척변경위원회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조사한 금액을, 제곱미터당 금액이 이 지역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면 그때 축척변경이 이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축척변경위가 의결을 하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을 얼마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그게 청산금의 기준이 돼서 이후에 청산금이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각 지번별로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금 결정을 공고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 결정했다고 공고를 합니다. 자, 이 청산금 결정 공고를 하면 자, 이 청산금 결정 공고는 며칠 이상? 이건 15일 이상이에요. 이 날짜를 왜 꼭 써주냐면 시험 문제 이런 건 날짜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뭐 30일 이상 해야 한다고 당연히 틀린 거고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 표시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날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15일 이상 하고, 이 청산경 결정 공고한 이 공고일, 요 안에 뭘 해야 되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 자,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은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요해. 자, 이의 신청은 청산경 결정 공고를 하면 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걸 언제 하면 되냐면,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자, 이게 청산금이 있으면 납부하라는, 자, 납부. 돈을 더 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납부고지. 아니면 돈을 받아가라고. 수령. 면적이 뜬 사람들은 이제 수령고지입니다. 자, 납부고지 또는 수령고지한 날로부터 이 시점 언제?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의 신청을 안 했어. 안 했으면 납부해야죠, 당연히. 수령할 사람은 수령하면 되는데, 납부 같은 경우는, 납부 고지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돈을 내야 되냐면, 이건 3개월이에요. 자, 3개월. 자, 이거 지적소관청이 빨리 돈을 받아야 돈 받은 걸 또 나눠줘야 되니까, 요건 납부는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하고, 지급은 3개월 이내에, 아니, 돈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 그러니까 돈 주는 거, 지급은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좀 약간 야같죠, 우리가 볼 때. 토지 소유자 보고 돈 내는 건 3개월 내에 내라 그러고, 지적소관청이 돈 주는 거는 6개월, 지는 좀 늦게 해줘. 왜? 전 돈이 좀 들어와야 주니까. 이건 이해를 하자고요, 이렇게 이해해야 암기가 잘 돼요. 돈 주는 사람이 지금 뭐 들어온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야. 들어온 것도 없이 주려면 빡빡하잖아. 왜? 토지 소유자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도 안 하고 3개월 이내에 돈도 안 냈어. 그런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로 징수해버립니다. 뭐 그 사람이 자동차 갖고 있다면 압류 처분한다든가,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든가,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가 되는 거예요. 압류부동산. 자, 이런 식으로 압류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에 배우죠, 여러분들. 예. 경매대상 부동산, 압류, 공매대상 부동산. 그거 권리분석하고, 취득아선하고, 입찰대리 신청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험에 합격해갖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청산급 차액도 다 지급을 하면, 만약에 돈이 남았어. 돈도 납부 고지해갖고 돈을 지정을 받고, 수령고지해서 돈도 돌려줬어. 차액이 남았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이 되는 거고, 모자라면 그거 지방자치단체 지가 부담해야지. 왜 모자르게? 이해가 가죠. 남으면 내 거, 모자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그건 아주 합리적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끝나면 뭘 한다, 이제. 이게 다 끝나면 7번째, 축척 변경이 됐다고. 축척 변경이 됐다고. 자, 이게 다 끝나면 확정 공고하는 겁니다. 자, 확정 공고. 축척 변경이 확정 공고예요. 자, 축척 변경이 확정 공고되면, 자,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이 확정 공고일 날 이동하는 거지. 지적 공고, 토지의 표시상을 결정했다고 해서 요때 하는 게 아니야. 확정 공고가 돼야 돼. 이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과정 중에 하나. 그래서 확정 공고일 날 토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이날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날. 자, 그리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바로 지적소관청이 뭐 해야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지. 지적 공부를 정리해요. 대장 같은 거 다 정리하고, 그 대장 정리하면서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등본을 띄어서 등기소에 발송을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토지 표시가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 수자하고 촉탁 등기라는 게, 등기를 촉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 관할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 해당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는 그 촉탁해달라고 온 서류를 보고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표시사항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나오면 그 해당되는 거를 부동산 등기부에 써야 될 거, 주소, 면적, 이런 거를 수정해 주는 겁니다. 자, 확정 공고하고 나서 뭐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지적공부 정리하고, 여덟 번째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부 정리 플러스 촉탁,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소 다 완료를 하면 다시 또 보내줘요. 완료됐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옛날에 등기 필증이라고 했는데 지금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도 표현합니다. 등기 필증. 왜냐면 부동산 등기법은 아직도 등기 필증이라는 단어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확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용어를 동시에 씁니다. 자, 촉탁을 받아서 변경을 했으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완료됐습니다 라고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이제 지적소관청에 도착을 하면 그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알려주면 해당 소유자들은 이제 지적정리도 끝났고 토지 표시 변경, 부동산 등기부도 바뀌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축척 변경은 이 8가지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 과정은 아주 특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해를 하면 제일 외워져. 날짜 같은 것도 굳이 억지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 축척 변경을 하면 먼저 시행을 공부해야겠지. 공부하는데 그래 20일 이상 공부를 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은 자기 땅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는구나. 경계가 이미 있는 사람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 담벼락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없고, 없다면 말뚝 같은 거 박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네 땅하고 내 땅 구분이 안 될 때는 기존에 있는 그 지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 복원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주는, 왜? 이웃집 토지 소유주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합의하에 측량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 같은 거 다 정리가 돼. 요때는 경계 복원 측량 다 못하지만 경계 표시를 위한 그 측량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을 다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알려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 결정,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작별 다 결정을 했으면, 물론 면적만 하는 경우 2가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안 받은 2가지만 면적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한 내용을 각 지번별, 왜? 한 소유자가 하나의 지번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각 지번별로 조사된 서류입니다. 서류를 다 지번이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다 서류를 조사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지번별 조서를 토대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하고 청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결정 공고를 15일 이상 하고, 그리고 그 청산금 결정이 되면 납부고지 또는 수령고지 하라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그 납부고지 또는 수령고지를 하면 이 납부고지 수령받은 날부터, 고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수령하라고 고지한 날이 아니라 수령하라는 고지를 받은 날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이 1개월이 넘어가면 이의 신청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부할 거, 돈 청산금 낼 거는 1개월 이내, 3개월 내에 내면 되고, 수령 돈 받아갈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축척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확정 공고를 하면 이날 드디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혀 변동이 오면 이날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날 변경이 되고, 그 지적 공고를 정리하고 촉탁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변경 제13강 축척 변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 여기서 아까 그 청산이 있을 때 그 허용 범위 이내에 있을 때 축척 변경 전의 면적하고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합니다. 왜? 청산금 정리를 안 해요. 물론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따로 의결을 했을 땐 청산금을 지불하지만 대부분 허용 범위 이내에서는 청산금 지불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을 하고, 그걸로 만약에
허용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축적 변경 후, 즉 지적 측량한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적 변경하는 지역이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만약 바뀐다면 각각의 그 경계점들은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으로 측량을 한 다음에 이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구하기 위해서는 경위의 측량이라고 그래. 경위의.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 명사야. 경위의. 경도 위도를 생각하면 돼요. 인공위성에서 본 경도 위도. 그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을 설정해. 그럼 숫자로 나오지. 숫자로 나온 그 수치를 경계점 좌표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면적의 오차가 발생해도 허용 범위 이내 이유 가리지 않고 경계점 좌표에 의해서 새로 다 설정을 합니다. 이때는 경계점 좌표에 의해서 그 지역만 예외적으로. 자, 오늘 축적 변경에 대한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